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3 되고 처음 보는 모의고사 굉장히 힘들죠.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푼 것도 푼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답노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이 문제지 잘 꺼내시고 지구과학 1 가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꽃 같았죠? 네, 그래서 꽃을 한번 매달고 맨정신에는 도저히 해설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공부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면 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고 ABC가 나눈 건데 고생대 화석 분포 연속성, 그죠? 이거는 백예너가 주장한 거 맞고요. 자, 보시면은 해구, 나는 해구냐. 지금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대서양이고 그 대서양 중앙에는 해령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구가 아니고 해령이죠. 특히 해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심이 6km보다는 크다.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6km보다는 큰 경향이 좀 보인다. 근데 얘는 지금 수심 관측자를 보시면은 제일 깊은 데라고 해봤자 2km 정도기 때문에 아니다. 나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2번 그림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인데요. 지금 태양이 1인데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양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질량이 좀 작은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이 당겨지고요. 폭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지만은 선생님 이거 폭 오히려 넓어지는데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위를 보시면은 굉장히 뭐 0.00 몇 정도의 넓이인 거죠. 0.0 몇 정도의 0.03 정도. 이에 비해서 지구는 단위가 훨씬 크죠. 한 0.5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가 훨씬 큰 겁니다. 그림이 살짝 축척이 왜곡된 거죠.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질량 기억인별이 더 뭐냐? 기억인별이 더 가깝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질량 기억인별이 더 좁다. 맞고요. 머무는 기간은 주계열성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친구는 광도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표면도 작고 질량도 작고 단 뭐는 길다? 그죠. 수명은 길다. 그래서 이 별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기 근처를 돌고 있는 행성 A는 더 긴 시간을 주변을 돌 수 있겠죠. 2번.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BC, 이거는 외워야 될 포인트들을 외우지 않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힘들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머야, 어짜 펜이 두께가. 네. 그래서 지하온도 분포 곡선과 압력의 용융. 자, A는 어디죠? 열점. 왜 생기죠? 압력 감소. 무슨 마그마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자, C는요, 섭입대 하부요. 섭입대 하부 다 써드릴게요. 섭입대 하부고요. 왜 생기죠? 물 첨가로 인한 함수광물로 인한 물의 첨가로 인한 멘틀의 용융점 감소죠. 멘틀의 다 써드릴게요. 멘틀의 용융점 감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면 안 돼. 같이 쓰셔야 돼. 감소. 그래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멘틀이 녹았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현무암지. 그죠?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이제 뽀글뽀글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붙으면은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유문암. 해양지각은 무슨 질? 현무암질. 그죠?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와 아래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니까 B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그 사이 성질인 안산암질이라던가 더 많이 녹으면은 뭐 유문암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공부 빠져있다. 개념 영상 다 있으니까 보고 오세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온도 상승에 의한 영향, 니은은 압력 감소로 인한 영향이 우세할 때. 자, A의 마그마는 니은 과정에서 생성되느냐? A는 압력 감소죠. 그래서 니은 과정 정답.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에서가 더 낮냐? A 같은 경우는 무슨 암질? 현무암질. B에서 만들어지는 건 안산암에서 유문암질. 정출 온도 어디가 더 높죠? 정출 온도는 염기성암 쪽이 높죠. 염산 기억나시죠? 염기성암 쪽에서 화성암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촥. 정출 온도라는 개념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G2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지만 정출 온도는 현무암질 쪽이 더 높다.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A에서가 더 높다. 마그마 SiO2 함량은 B에서가 낮냐? B에서 더 높겠죠. 안산암질, 유문암질 쪽으로 갔으니까. 빨리빨리 가죠. 자, 뭐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한 팀이 요거를 만든 팀이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어쨌든 그림을 보시면 얘가 사층리고 얘가 쪼개져 있으니까 건열이고 얘가 연흔이죠. 이거 바로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공부가 덜 된 거다. 그래서 A는 건열이다. 정답. 물결 모양의 자국이 보인다는 여기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동그라미다. 니은 사층리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뭐 이건 그냥 사실은 공부하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고 단면도 나타나는 거. 이것도 항상 순서 써야죠. 지금 요 돌덩어리는 관포 세트입니까? 부기 세트입니까? 부기 관입과 포획감이에요? 부정감과 기정어감이에요? 얘는 바로 관포죠. 관입과 포획감 세트. 원래 회색 퇴적암 지역이 있었는데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원래 퇴적암을 뜯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색 퇴적암 1번이라 하면은 1번 퇴적암이 있었는데 A가 관입하면서 얘를 포획암으로써 먹어 들어간 거죠. 포획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정암면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기 세트죠. 여기는 얘네들은 기저혈감이죠. 기저혈감. 그 위에 조금 진한 거 2번, 3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단층이 있는데 단층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정단층, 역단층, 주양의 동단층. 얘는 무슨 단층이죠? 경계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역단층. 그 다음 마지막에 지표면을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융기까지 한번 했다. 융기까지 한번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벽하죠. 그래서 FF'은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 역단층 맞습니다. 자, 암석의 나이는 A가 더 맞느냐? A는 여기 있는데 화강암은 어디 갔어? 미안. A 관입이 아니죠. 화강암 관입인데 A는 여기 이 돌 말하는 거죠. 포획암. 그래서 포획암이 원래 있었던 1번 지층의 파편이기 때문에 1번 지층의 파편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들어가서 얘가 더 많은 거 정답. 원래 있었던 거. 1번이 원래 있었던 거니까 화강암이 나중에 들어가면서 얘를 뜯어먹은 거죠. 단층이 먼저냐? 단층은 부정합 나중입니다. 다음에. 됐죠? 앞에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죠.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찍으니까 밤에 지금 시간이 엄청 늦었어요. 벌써.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진대. 힘내야죠. 태풍이 이동하는데 태풍의 중심 위치고요. 뭐 기압과 풍향이고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고요. P는 기니 중 하나니까 맞춰라. 그 뜻이죠. 자, 보시면은 풍향, 이 점들의 나열이 풍향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맨 처음에 북동풍이 불다가 그려보시면 되지. 북동풍. 그랬다가 북풍으로 바뀌었다가 그랬다가 북서풍가량으로 갔다 서풍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북서풍으로 갔다가 서풍. 이 정도 그려보면 대충 견적 나오죠. 지금 풍향 변화는 이렇게 반시계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역은 왼쪽이니까 반시계, 니은은 오른쪽이니까 시계. 그래서 여기 지금 반시계에 해당하는 기역 지점에 해당하는 관측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역에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pH는 기역에다가 정답이 되고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T1, T2가 빠르냐? T1, T2는 지금 요만큼 갔는데 T3, T4는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덜 간 거라 느리고요.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그럼 읽어야죠. 여기 이 지점 색깔 좀 바꿔서 제일 낮은 지점은 여기죠. 요 지점이 제일 낮은데 여기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냐. 이거 사실 데이터 안 보고 그냥 풀면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친절하죠. 사실은 여기 기억 디귿을 하려고 했더니 답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제가 냈다면 여기 기억 디귿 하나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땡이냐? 그냥 실제 데이터를 읽어보시면 기압이 가장 낮은 시기는 이 T5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실제로 거리가 가까운 거는 여기 T6일 때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어떤 개념은 실제로 준 데이터보다 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제돼서 배운 개념들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정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그림 보고 나만 보고 여기 지금 기압이 제일 낮네? 여기 제일 최근 접했겠네? 만약에 가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자료처럼 실질적인 걸 읽어줄 수 있다면 이 자료의 신뢰도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6번에 고민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았긴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 디귿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약간 주춤하신 분은 살짝 반성하셔야 된다. 7번. 저는 생각보다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방사성 X가 있었고 X의 자원소를 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A는 X가 0.75, 얘가 무원소죠. 자원소가 이 무원소의 붕괴로서 생긴 건데 자원소가 이만큼 있다. 얘네 둘의 그럼 비율을 알아야 되죠. 비율 계산을 해보시면은 0.75분의 5.25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요. 0.75는 4분의 3이죠. 5.25는 5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5는 4분의 20이죠. 그럼 다 4분의로 맞춰주면 4분의 3분의 4분의 21이 돼서 어머 4, 4 날아가고 3, 7,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얘가 1이면 얘가 7 있는 거구나. 얘는 3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마무리하면 1대 7이니까 무원소가 전체 8 중에 1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 8분의 7 이렇게 보신다면 무원소가 8분의 1이라는 건 반감기를 3회 지나갔다는 거죠. 다시 이번엔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는 얘가 75, 25, 3대 1이죠. 어머! 무원소가 전체에 4분의 3이 있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르겠으면 올해 수특이나 개념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바로 갈게요. 75%라는 건 2분의 1회보다 덜 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문제에서 전혀 안 쓰더라고요. 사실 이거 넣어 놓는 거 되게 중요하고 왜 이게 75가 2분의 1보다 반감기가 적게 지나간 거지? 모르겠는 분은 올해 수특 4강의 2점 영상 꼭 보시도록 하세요. 2025 수특. 나 이거 진짜 여러 번 강조했어요. 4강의 2점 영상. 여기에 타임라인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 꼭 보시고 안 보면 큰일 납니다. X의 반감기는 8억 년이냐? 얘는 자원소가 반 증가하는데 4억이 걸렸죠. 그래서 4억 년이고 X는 3번의 반감기 거쳤고 암석의 나이는 A가 맞느냐? 얘는 지금 3번 거쳤으니까 12억. B는 절반보다 덜 거쳤으니까 2억보다 작다. A는 12억. B는 2억보다 나이가 어리다까지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 이거 다 맞췄으니까 2번 뭐 쉽네 하고 넘어가신 분들 큰 코 다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무원소 함량이 75%, 45, 4분의 3 있다라는 게 왜 반감기가 절반보다 덜 지난 거지? 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2025년 수특 4강 2점 영상 제 영상 있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다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보라는 겁니다. 자, 지구로부터 거리 같은 별의 가시광선 영상을 보여줬고요. 하나는 주결성, 하나는 백색외성이라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어머, 근데 저 7번 뭐야? 왜 답이 A가 많다 정답이죠? 봐봐, 지금 잠이 솔솔 와가지고 4번이죠. 미안해요. A가 더 많은 거 맞죠? 8번. 그래서 주결성이냐 백색외성이 집중해. 자, 지금 O, B, A, F, G, K, M 순위니까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죠.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아. 근데 광도는 절대 등급이 엄청 큰 거니까 광도는 얘가 압도적으로 작죠. 그 말은 표면 온도가 엄청 높은데 광도가 작아요. 뭘까요? 백색외성이지. 그죠? 그래서 나가 백색외성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속어법으로 가가 주결성이라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광도 계급은 태양과 같느냐? 나의 광도 계급. 나는 백색외성이니까 광도 계급이 7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주결성은 5죠. 그래서 나의 광도 계급은 7인데 태양은 주결성 5니까 당연히 같을 리가 없고 겉보기 등급은 가가 크냐? 지금 가 보시면 겁나 밝아요. 눈이 쨍해. 그거는 밝다라는 거니까 등급은 오히려 반대. 등급은 작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크냐? 지금 가는 주결성, 나는 백색외성. 당연히 밀도는 백색외성이 훨씬 더 압축이 많이 되는 상태죠. 진화상으로도 후기고. 그래서 평균 밀도가 가가 크지 않죠. 작죠. 색깔 통일시켜야겠다. 가가 작죠. 자, 단위시간당 방출한 복사에너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적어 놓으셔야지. 단위시간당 방출한 복사에너지 무슨 뜻이죠? 이거 그렇지. 광도죠. 광도의 단위는 줄 퍼 세크라고 얘기했습니다. 매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얘가 광도의 정의예요. 광도의 정의 모르고 그냥 L은 R제곱 분의 R제곱 곱하기 T네 제곱 이 식만 알면 되지 하고 푸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 빠져가지고 큰 코 다치는 순간 무조건 옵니다. 꼭 단위까지 기억해 주셔야 된다. 매 시간당,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량이
광도다. 그래서 가가 맞냐? 광도가 절대 등급이 낮으면 광도가 크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은 거 정답. 답이 4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죠. 람다 맥스는 온도의 역수기 때문에 가가 짧냐, 즉 가가 온도가 더 높냐라는 건데 가가 표면 온도는 더 낮죠. 땡. 자, 9번. 남대서양 보자마자 왠지 심층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중심점 매칭을 하라고 합니다. 이지하죠. 제일 위에 게 중,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이 저. 오케이. 그래서 A는 남극 저층수인데 남극에서 외대에서 침강해서 북반구 쪽으로 쫙 가는 거니까 북쪽으로 흐른다. 정답. 평균 밀도는 A가 크냐? 제일 아래 깔려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제일 큰 거 정답.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심층수가 표층이로보다 빠르냐? 당연히 아니다. 제가 러버덕 얘기해드렸죠. 너무 쉽고. 10번. 수소핵융합 반응 기억과 니은. 딱 보자마자 기억은 CNO 순환, 얘는 PP 순환. PP 반응. 수소랑 헬륨 B. 사실 이거 지원화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중심부에서 막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를 써먹으니까 이게 수소.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헬륨. 그래서 얘 제일 끝부분을 이어보면은 수소는 맨 처음에 약 75% 정도, 헬륨은 처음에 약 25% 정도 있었다. 왜냐면은 우주론에서 공부했지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우주 초기에 구성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다 우주론까지 해서 개념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기억은 PP 반응이냐? CNO죠. 땡. 태양의 핵에서는 기억이 우세하냐? 태양은 PP가 더 우세합니다. 땡. 그죠? 두두두두. 답을 혹시 잘못 체크할까 봐. 그 다음에 태양의 핵에서 헬륨의 평균 질량비는 주계열 단계가 끝날 때가 클 거냐? 지금 계속해서 중심에서는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 이게 주계열성의 정의잖아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건 수소를 재료로 써서 헬륨을 만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 수소는 계속 쓰고 헬륨은 계속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의 평균 질량비는 점점 커질 겁니다. 2번. 벌써 절반 풀었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틀릴만 한 거 딱히 없다. 가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자, 그 다음 11번. 온대저기압의 모습, 기장, 요소. 보시면은 여기 한랭전선, A는 한랭전선 전면, 후면 어디에 비 내리죠?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면이고 후면인데 전면에, 후면에 좁은 구역. 온난전선은 이 전면에 넓은 구역에 층운형 이슬비, 층운형 이슬비. 한랭전선은 이 후면 좁은 구역에 후면 좁은 구변에 적은형 굉장히 소나기비.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가자. 그래서 평균 기온은 A가 높냐? 이 전선이라는 건 공기의 성질이 다른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 위쪽이 북반구, 북쪽으로 가면은 고위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깔려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북반구 기준 아래쪽 남쪽에는 적도가 있죠. 그래서 저위도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좀 따뜻하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A가 더 낮고요. 평균 풍속은 A가 느리냐? 자, 이거는 심플하게 여러분이 여기 콩나물 1기기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기기호 복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1기기호 모르면 그냥 틀린다라는 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설명 드렸습니다. 1기기호 여기 있는데 제일 짧은 막대기가 시속 2m/s, 시속이래. 초속 2m, 그러니까 2m/s. 약간 긴 일자 막대가 5m/s. 이렇게 뾰족하게 깃발처럼 생긴 게 25니까 25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짝대기 작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깃발까지 그려져 있으면 2 더하기 5 더하기 25 다 해서 32m/s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콩나물 대가리로 화살이 푹 날아서 꽂히는 모양, 이 바람의 방향이라 생각하셔서 북서쪽에서,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불어오는 방향, 항상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북서풍.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안개 모양은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간단한 일기기호 외워주셔서 여기에 실질적인 기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의 기온,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투하시거나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면 여기 숫자 하나 더 적혀 있었는데 걔는 이슬점이라는 거고요. 이 기압 읽는 거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념 영상 올라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평균 풍속은 A 부분 보시면은 막대기가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2 정도에서 A 지역은 한 12m/s 정도는 불고 있는 거죠. 무슨 풍이? 북서풍이. 근데 이에 비해서 B 지역 같은 경우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더하기 2에서
한 7m/s 정도가 비해선 불고 있고 풍향은 남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더 빠른 거죠. 땡. 그럼 답은 벌써 나왔고 수평 분포 범위는 A가 좁은 구역, 한랭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좁다 정답. 됐죠? 12번 이것도 은근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어느 은하입니까? 막대, 나선, 은하죠. 막대, 나선. 얘를 영어로는 뭐 어떻게 쓸 수 있죠? 스파이럴 바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점점 팔이 풀려나가는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가와 종류가 다른 가시광선 영상, 전파 영상인데요. 가시 영상에서는 이 친구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그죠? 타원 은하로 보이는데 전파 영상에서는 지금 막 뭐를 막 쏘고 있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파 영상에서 특징적인 키워드 두 가지. Z와 로브. 뭐가 Z입니까? 막 뿜어 나오는 게 Z. 여기 무릎 있는 게 로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은하는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 즉 육안으로 봤을 때, 즉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는 타원 은하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전파 영역으로 봤더니만은 막 쏴대는 Z랑 로브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전파 은하라는 특이 은하로 분류가 되죠. 전파 은하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그리고 충돌 은하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에서는 막대 구조가 잘 보이고 있죠. 나에서 전파 현상에 Z가 잘 발생하죠. 이거 디귿 때문에 은근히 질문 많이 하시던데 사실 디귿 틀렸으면 민망하죠? 자, 새로운 별의 생성은 막대 나선 은하에서가 전파 은하보다 활발하냐 이렇게 읽어버리면 굉장히 물음표가 막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근데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은 타원 은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대 나선 은하보다 타원 은하가 활발하냐 생성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편하죠. 막대 나선 은하가 더 활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으면 개념이 맞아 있는 거예요. 막대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더 활발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는 어느 우주 모양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인데요. T1 보시면은 막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인 팽창 속도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근데 얘가 점점 줄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감속 팽창하는 중이고요. T2는 일정 기울기에서 점점 증가하고 현재도 사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C는 모르면 큰일 나죠. 암의 암물, 보물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은하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암흑 에너지가 약 70%로 물질을 다 합친 30%보다 많기 때문에 청력이 더 강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다. 그래서 우주의 평균 온도는 T1 시기가 높냐? 처음에 빅뱅 했을 때 이후로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갖고 있던 초기 온도를 점점 더 계속 팽창하는 넓은 공간에 흩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증가, 온도로 얘기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감소로 관측되고 있는 거죠. T1 시기 우주는 감속 팽창했느냐? 감속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C의 비율 더하기 분의 A 더하기 B. 너무 어려운데. C는 결국에는 저기 요 부분만 말하는 거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 A 더하기 B의 비율은 물질들의 비율.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의 비율 나누기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개념 영상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면 알 텐데 물질은 무슨 힘? 무슨 힘? 중력이라기보다 인력. 그리고 땡기는 힘이죠. 우주가 가운데로 올 수 있게. 가운데는 없지만 에너지는 청력이죠.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하라는 청력과 인력의 사이즈 비교를 해달라는 건데 힘세기를 지금 T1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감속하고 있다라는 건 인력이 강했던 거예요? 청력이 강했던 거예요? 인력이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T1 시기가 더 크죠. 왜냐하면 T1 시기 때 인력은 컸고 분자는 컸고 분모는 청력은 좀 작았으니까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더 크네. 그러니까 전체 값은 크네. 그죠? 5번. 14번. 저 14번 문제 좀 재밌던데. 볼게요.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밀도, 수온, 염분을 나타냈는데요.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는 감소하고 두 개는 증가하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 감소하는 놈을 찾을 수 있죠. 뭡니까? 얘가 수온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려갈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온은 해결했는데 뭐가 밀도고 뭐가 염분인지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찾을 수 있나?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그대로 여기 TS도 수온, 템퍼레이처, 셀리니티 다이어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0에서 특정 깊이까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밀도 변화 거의 없다. 밀도가 갑자기 쑥 증가했다가 다시 또 밀도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그림이 보이네요. 기억은 수온이다. 당연히 정답. 그리고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량은 A 구간이 크냐?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수온 그래프 이거죠.
수온이 떨어지긴 떨어지죠. B 구간도 사실 수온이 떨어지긴 떨어지네. 둘 중에 뭐가 뭔지를 맞추고 가는 게 편하겠네요. 자, 뭐가 그럼 얘가 밀도일까? 얘가 밀도일까? 자, 3초 드릴게요. 3, 2, 1. 뭐가 밀도일까? 밀도 그래프는 왼쪽 게 밀도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 게 염분 그래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래서 축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봐봐요. 만약에 염분 그래프 보라색으로 체크한 게 아니다. 왼쪽 파란색 밀도 그래프로 체크한 걸 염분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그러면은 파란색 그래프를 읽기 위해서는 이 염분 그래프 축척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어보면 평균 염분이 거의 33 정도. 근데 우리 평균 염분 어느 정도라 했죠? 35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걔에 비해서 너무 이게 지금 평균 염분이 낮게 읽힌다. 그럼 마찬가지로 보라색 지금 염분 그래프인데 얘를 만약에 밀도 그래프로 읽어주면은 얘는 사실 좀 알기 어렵죠. 0.02 1, 0248, 0252 이런데 얘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은 왼쪽이 밀도인 이유가 왼쪽을 염분으로 읽어버리면 상당히 너무 평균 염분 값이 낮게 나온다.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라색 그래프로 대충 평균치로 읽어보면은 그래도 나름 34, 35까지도 해당하는 염분을 볼 수 있잖아요. 파란색 그래프를 염분이라 읽어버리면은 표층 염분이 35 정도로 알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지금 갭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밀도 증가량이 A 구간이 더 작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는 약간 멈칫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훅 증가하죠. 멈칫, 훅! 그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풀이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C 구간은 혼합층에 해당하느냐? C는 지금 혼합층의 정의는 바람이 혼합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Y축이 감소, 즉 수온이 감소하고 있죠. 얘를 혼합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땡. 1번.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뭐 지구 기후변화 요인 문제 치고는 되게 쉽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목 아프다. 가봅시다.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A식이랑 현재, 우리 현재는 외우고 있죠. 태양 방향이 여기 왼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을 그려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일 거고요. 우리는 현재 근일점에서는 기역, 이응이랬죠. 근일점에선 겨울, 원일점에선 여름, 북반구 기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이 그려져 있으니까 다행히 북반구 기준이고 근일점일 때 지금 그림을 근일점을 줬으니까 우리는 겨울이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구 공전 궤도면 수직축에서 자전축을 뒤로 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차가운 시점이 되겠죠. 겨울이 되겠죠. 이에 비해서 지금 A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전축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A식이는 지금 자전축 방향은 반대다. 현재와 반대. 심지어 준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이심률이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거의 0에 육박하죠. 거의 1에 가까운데 이 친구 지금 0.03으로 굉장히 좀 이심률이 크고요. 경사 각도 지금 23.5인데 24도 더 크다. 그러니까 이심률도 크고 각도 크고 방향은 반대인 세팅이 A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팅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철이 되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 얘를 지금 대답하고 싶으면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심률 변화. 왜냐하면은 지구와 태양까지의 원일점,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이심률 변화밖에 없죠. 이심률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근일점은 근근원원이라고 했었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근접하고 원일점은 더 멀어진다 했습니다. A 시기는 이심률이 더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근근원원이 적용이 될 텐데 원일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원이니까 근일점은 이심률이 커질 때 원원 더 멀어진다.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거 정답. 자, 30도 N 즉 북반구 중위도죠.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의 여름철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북여티,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번 해볼게요. A 시기가 더 높은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상 현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는 근일점이 겨울이니까 노란색 잘 안 보이려나요? 자, 다시 현재는 가까운 근일점,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에서 겨울이니까 자전축을 뒤로 뺐죠. 뒤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현재 세팅. 그리고 저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이렇게 들이밀어서 조금 먼 여름이라서 여름의 온도가 믿기진 않겠지만 좀 더 온도가 낮은 편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A 시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파란색 안 보이나? 무슨 색을 쓰면 잘 보일까요? 민트색? 이거 잘 안 보이네. 보라색으로 갈게요. 아이씨, 여기다 그려야겠다. 여기 좀 잘 보이네.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20률이 커졌으니까 일단 더 찌그러져야 되는데 뭐 대충 그건 그리시고요. 대충 그냥 찌그러지게 그리고 그 다음에 A 시기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근일점에서 겨울이었 반대로 뺐는데 이번엔 더 들이밀어야 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아까 이렇게 그렸는데 반대로 그려줘야 되죠. 심지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반대대 해결했고 더 찌그러지게 그려서 20률 해결했고 각도 크다 그랬어요. 얘가 사실은 더 이렇게 들이밀어야 돼. 더 이렇게 뒤로 빠지고 더 들이밀고 더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름은 지금 자전축을 들이민 쪽이 여름이죠. 그러니까 A 시기 여름은 여기인데 어떻게 됐냐면 아까는 분명히 먼 여름에서 적당히 들이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근일점 여름이 돼서 가까운 여름인데 20률은 커져서 근근원원 근일점은 더 당겨졌고 심지어 거기서 각은 더 들이밀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바꿨지만 결국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시해 주는 거는 A 시기 북반구 여름철의 온도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싹 트리플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결국에 개념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등장을 해서 막 흔들어 봤자 결국에는 그 요인들끼리의 정도 비교를 우리 수준에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만 찾아주면 사실은 모든 게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시기가 높다 정답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왔던 모든 문제들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수준이다. 16번 보자마자 행성상 성운이고요. 뭐야 기억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건 별이고 특히 어떤 별? 백색 외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변부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문제에 등장을 했죠. 성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지지 이 정도 질량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에서 만들어질 땐 때려 죽어도 못 만든다. 중심부는 백색 해석이 된다. 아이고야 뭐 그냥 툭툭툭툭 풀리죠. 자 17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제가 출제를 했다라면 모든 측정 자료가 다 정자극기에 형성됐다라는 말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참고하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다 정자극기에 우리 본 거야. 이렇게 하고서 갑시다.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 그 조건 하나만 주셨으면 더 깔끔한 문제가 됐을 텐데. 가볼게요. 자, 시간이 이건 연전이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가는 거죠. 항상 시간의 흐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숫자들의 나열이 있을 때 항상 최대, 최소나 증감을 파악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55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옛날부터 최근으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55 오케이. 마이너스 66 뭐야. 한번 감소. 여기는 조금 펜을 얇게 쓸게요. 쓸 게 좀 있어서. 감소를 했죠. 감소. 그랬다가 마이너스 66에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7, 플러스 18, 플러스 38. 여기 그 다음부터는 증가. 자, 정자극기라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안 준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괴의 이동을 추적할 때 고지자기 자료를 통해서 지괴의 이동을 추정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랑 뭐였죠? 그렇지. 걔가 방위의 관점에서 즉 북상했냐 남하했냐 북쪽으로 갔냐 남쪽으로 갔냐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북이냐 남이냐. 두 번째 위도의 관점에서 즉 저위도로 갔느냐 고위도로 갔느냐를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죠. 가볼게요. 자, 정자극기에 기본적으로 음수인 애들은 어디에 있던 거죠? 남반구에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 보시고 해주셔야 된다. 정자극기인데 플러스면은 북반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이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디테일을 좀 보시면 애가 마이너스 55 정도에서 마이너스 66으로 갔다라는 거는 남반구상에서 더 남쪽으로 한번 갔었다라는 거죠. 남하했다가 마이너스 66이라는 제일 아래 지점에서 다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7,
플러스 18, 플러스 38 하고 있는 거면은 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물론 여기서 하나하나 읽어줘야겠지만은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 풀 시간이. 처음에 마이너스 55에 해당하는 위도 남반구에 있었을 텐데 자 천천히 그려드릴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적도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55 정도의 복각에 해당하는 위도는 읽어보세요. 대충 한 플러스 마이너스 25s 정도 될란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걸 하나하나 읽을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일단은 있어서 맨 처음에 그랬다가 애가 1번 아래서부터 1, 2, 3, 4, 5, 6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애가 지금 마이너스 66을 한번 내려가야 돼. 마이너스 66 2번 그랬다가 애가 다시 마이너스 48 1번보다 더 위쪽에 북쪽에 이쪽으로 한번 와야 됩니다. 3 마이너스 37 살짝 또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37 4 그리고 플러스 18 이번에는 북방구로 올라옵니다. 플러스 18 5 그 다음에 플러스 38 마지막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6 그러니까 방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요 1번에서 2번 갈 때는 남극 쪽으로 갔으니까 남하한 겁니다. 그죠? 그랬다가 남하 2번부터 6번까지는 쭉 그냥 북상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위도의 관점에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 가는 동안은 내가 남반구 중위도쯤에서 남반구 고위도 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위도가 증가합니다. 그랬다가 2번부터 4번과 5번 사이 적도 지나갈 때까지 색깔을 좀 바꿔서 1번에서 2번 가는 동안은 위도가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저 적도 갈 때까지는 위도가 감소합니다. 왜냐? 적도는 0도라는 위도의 최소점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4번과 5번 사이에서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37에서 플러스 18로 바뀌는 중간에 적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점점 작아지다가 0 찍고 다시 위도가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위도가 여기서는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대답해주면 뭘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위도가 증가했다가 쭉 감소했다가 0도 찍고는 다시 증가해서 북방구로 올라가는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남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느냐? 당연히 지금 있죠. 여기 숨어 있잖아요. 여기 위도가 남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죠. 6천만 년 전에서 북반구에 있었느냐? 6천만 년 전에 마이너스 37인데 문제에서 안 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자극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남반구에 있었다. 그림으로도 볼 수 있죠. 마이너스 37 시기는 여기 남반구에 있다라는 거.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60인데 이게 왜 6천만 년이에요? 큰일 납니다. 60 이거 단위가 100만 년 전이잖아요. 제가 이거 쉽게 읽는 방법 말씀드렸죠. 60에다가 60 100만 년 이게 어떻게 읽는다? 100은 숫자 몇 개? 0 2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여. 그러면은 6천 100은 아까 바꿨으니까 만년. 이렇게 읽어주면 편하다. 그래서 6천만 년 자료를 볼 거면 60 써 있는 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위도 변화는 75냐? 자, 60만 년 전에는 다시 좀 지울게요. 60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37이었어요.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대충 한 요 정도 위도. 한 요 정도 위도. 한 8도 정도 됐겠네요. 사우스, 남반구. 그랬다가 얘가 현재로 오면 플러스 38이 됩니다. 플러스 38은 여기죠. 여기서 만나는 점 보면은 얘는 한 28도 한 북반구. 둘이 합쳐봤자 확실한 거는 30도랑 30도 사이, 즉 60도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 위도 변화량이. 근데 75도냐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줬으니까 땡. 자, 18번. 이것도 뭐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가까운 은하들과 먼 은하들의 거리와 호태 속도를 준 건데요.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순서 없이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순서 없이 준 게 아니니까 그냥 순서대로 얘가 가까운 거고 얘가 먼 은하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지. X축, Y축, 단위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뭐 그림 똑같잖아요. 뭐 그냥 점들이 좀 모양이 다른데 큰일 납니다. 자, X축 거리, Y축 호태 속도 그 다음 뭐라고요? 단위, 단위 보세요. 거리 단위가 얘는 10 곱하기 10 얘는 곱하기 10의 제곱. Y축 얘는 10의 제곱 얘는 얼마? 10의 4제곱. 숫자가 얘가 더 크죠. 왜? 기본적으로 먼 거리를 보고 있으니까.
x축, y축 제발 단위, 축척 까먹지 마시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은하의 적색편이랑 이거 이렇게 친절하게 주잖아요. 이거 안 줘, 당연히 수능에서는. z죠. 이 z는 기억이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후퇴 속도를 기본적으로 줬는데 후퇴 속도 v는 어떻게 구합니까? v는 hr 그리고 우리가 z.c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개념. z는 저기서 좀 친절하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친절하게 풀어드리면 람다 제로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제로에서 변한 파장 아니지 이후 파장에서 기본 파장을 빼준 게 저거의 델타 람다의 정의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개념이 아주 단단히 빠져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Z죠. 야, Z 뭔데? Z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죠? 후퇴 속도, 거리잖아요. 그럼 요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식이 좀 더러우니까 V는 HR은 Z-C니까 Z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Z는 C 나누기 HR이잖아요. 어우, 너무 더러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잠깐만, 저 뭔가를 실수한 것 같은데. 밖에 지금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미안. 우리가 쓰고 싶은 게 지금 V랑 Z잖아요. V랑 Z만 들어가는 식을 쓰면 되지. V는 ZC잖아요. Z는 C 분의 V. 그죠? V는 ZC니까 우리가 궁금한 Z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Y축 속도를 광속으로 나눠주면 된 거라서 사실은 Z는 그냥 V에 비례한다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 광속은 일정하게 상수니까. 삥삥 둘러 말했지만 결국에는 얘가 묻고 있는 이 Z가 큰 거가 궁금하면 얘가 큰 게 궁금하면 속도 큰 걸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기억 보시면은 얘가 속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정답. 미안합니다. 약간 말이 꼬였었네요. 우주를 팽창하는 당연히 증거 자료. 이건 개념이죠. 자, 이거 디귿 은근히 어려워하시던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개념이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허블 상수의 역수. 그럼 결국엔 가그래프와 나그래프에서의 허블 상수 찾는 게 되는 건데요. Y축은 V, X축은 R. 그럼 V는 HR이니까 기울기가 H. 이거 다 개념이죠. 결국에는 수학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나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구하는데요. 가그래프, 선생님 이거 막 너무 애매해요. 무슨 점을 읽어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다 줬죠. 점선을 줬죠. 여기 이 지점 깔끔하게 보라고. 그러면은 허블상수 H는 거리 R분의 후퇴속도 V인데 X축은 즉 2 곱하기 단위 10 MPC 메가파섹 분의 15에다가 10의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15 곱하기 10의 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죠.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지 뭐 이거 틀리면은 큰일 나죠. 약분. 2분의 150이니까 75km per sec per 메가파섹. 선생님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때려쳐. 75만 아셔도 되잖아. 그죠? 허블 상수가 75구나. 됐죠? 나 해볼게요. 지금 얘는 4랑 3이 될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허블 상수는 H, 나는 이건 아까 H 가였죠. 마찬가지로 R분의 V로 구해주면 되는데 4 곱하기 이번엔 단위 뭡니까? 10의 제곱 메가파섹 분의 그 다음에 얘는 3보다 작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3 곱하기 단위가 10의 4제곱이죠. 10의 오마이갓 10의 4제곱 단위는 똑같이 킬로미터 퍼 세크 인데 얘보다 사실 어떤 거죠? 작은 거지. 왜냐하면 3에 딱 맞는 게 아니라 3보다 좀 작은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선생님 그럼 뭐 한 2900 넣고 하면 안 돼요? 2.9 넣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10의 제곱 날아가면은 4분의 300꼴이 되는 거죠. 4분의 300은 또 나누기를 하면요. 기가 막히게도 75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75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은 분자가 사실 정확히 3이라면 75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사실 3에 딱 만나는 게 조금 작죠. 그러니까 75보다 여기서는 좀 작게 허블 상수가 구해진다.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허블 상수 자체의 대소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크다? 가가 더 크게 구해진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허블 상수의 역수인 우주의 나이잖아요. 그럼 허블 상수가 크게 구해졌던 나는 역수를 취하면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왜냐면은 75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나 같은 경우 75보다 작은 숫자가 분모로 들어가서 얘가 더 우주의 나이는 많아지고요. 우주의 나이는 가가 더 적어진다. 그래서 많다? 땡. 3번. 19번. 뭐 이것도 쉽죠. 19번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땡큐죠. 땡큐. 땡큐. 자, 그래서 그림은 어느 해 여름철 난류가 아주 강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강수량도 많을 거고. 그죠? 표층 해수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푸는 거라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살짝 아래로 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류 영역이죠. 뭐 정확한 이름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다마는 나온 김에 이건 엄청 중요한 영상 제가 하나 올려놨죠.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내용. 이거 하나 보시면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저 지역은 봐봐요. 북한 한류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정도 딱 북한이 시작할 때쯤부터 해서 여기 북한 한류거든요. 보시면 조금 더 뒤쪽인가? 한 요 정도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뭐 북한 한류 요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 쫙 올라오는 거는 요 그림 보시면은 동안 난류죠. 스시마 난류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스시마 난류가 아니라 동안 난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쉽죠? 그러면 A 해역에서는 한류, B 해역에서는 난류. B 해역에서 해류는 즉 난류 영역에서 해류는 여름철이 더 강하고 자 이거 디귿 같은 거는 나온 적 있는 표현인데 이거 처음 들어본데 하면 여러분 기출 분석이나 수능 특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난류는 B 해역에 흐른 난류는 겨울철에 주변 대기로 열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와 대망의 20번. 사실은 저 이 문제 이 영상 찍고 있는 이유가 20번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저도 시간 내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답이 여러분 이거 4번인데 답 4번은 찍을 수 있겠는데 왜 이게 도대체 4번인지를 그 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답이 안 나올 만한 녀석이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기상예상으로 관측한 적도 부근의 160도 이스트에서 160도 웨스트 지역의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쉽게 말해서 한 줄 요약하면요. 이 문제는 이 경도를 보고 애가 이 가자료의 동태평양 자료인지 서태평양 자료인지를 대답하지 못하면 안 풀리죠. 풀고 영상 보시는 거 맞죠? 그냥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플하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 공부했어도 160도 이스트에서 160도 웨스트가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근데 가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제 개념 강의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게 뭐냐면 150도 웨스트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서경 150도. 여기가 무슨 섬이 있다? 그렇죠. 타히티 섬이 있다. 여기가 왜 기억해야 된다? 이게 태평양의 중앙붕어라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 동쪽 지역이 동태평양이고 이 왼쪽 서쪽 지역이 서태평양이다 라고 감 잡고 가시라고 개념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문제풀이 영상도 다 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사실 이 150도 웨스트를 기점으로 칼같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표현 들으면 기억나실 거냐면 포춘 쿠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서태평양은 생각보다 더 서쪽에 치우쳐 있고요. 이렇게 서태평양 자료를 보려면 이렇게 포춘 쿠키처럼 생긴 이 서쪽으로 더 밀려있는 자료를 보셔야 되고 동태평양 자료는 생각보다 우리가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 150도 웨스트보다 더 서쪽으로 밀려 넘어와 있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면 약간 실제로 동태평양 자료가 이렇게 저 너머까지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 자료는 거의 막 완전 서쪽 그 다윈 있는 데까지 호주 바로 위쪽까지 처박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문제를 줄 때는 그냥 이렇게 불친절하게 경도만 딱 주지 않고 요 그림을 항상 같이 줬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안 준 게 개인적으로 참 너무하고 아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보시면은 잘 보세요. 아니 태평양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히티 섬이 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완벽하게 중심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오지훈 선생님도 1타 오지훈 선생님도 지금 모두가 1타라고 아마 인정을 할 텐데 그분도 150도 웨스트가 타이티 경도니까 얘는 좀 기억을 하자. 그래야지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동태평양이고 이쪽은 서태평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었죠? 160도 웨스트에서 이스트에서 160도 웨스트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신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그치 요 위도를 이 경도를 지금 분석했어? 타이티는 우리가 태평양의 딱 중심이면서 150도 웨스트야. 그러면은 이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160도 웨스트는 서쪽으로 10도 정도 더 돌려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60도 웨스트일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이제 넘어가면 170도 웨스트, 180도 갔다가 다시 170도 이스트, 160도 이스트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20도 정도 가다 보면 170, 180 해서 여기 180도 라인이 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도 더 가면 160도 이스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 관측 자료는 여기야. 그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그 이제부터 고민인 겁니다. 자, 지리적으로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이 타이티가 태평양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 중심부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문제에서 준 쪽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건 동태평양 자료입니까? 서태평양 자료입니까? 라고 제가 동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구과학 선생님 말고 막 국어쌤 아니면 막 영어쌤, 물리쌤 아예 이거랑 관련 없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이거는 중앙태평양이죠. 중앙에서 좀 더 서쪽으로 치우쳤죠. 야 나도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저 문제를 동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자료를 동인지 서인지를 대답하지 못하면 동태인지 서태인지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고민을 하셨겠지 시험 중간에. 그래? 그럼 얘가 결국엔 동이냐 서냐 맞춰야 돼? 하나 찍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열의 9은 중심으로부터 서쪽 지점이 관측 지역이니까 당연히 서태평양이라고 하고 푸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틀립니다. 이 자료는 동태평양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교육과정 내로 말씀드릴게요. 기출분석을 잘하신 분이라면 18년도 수능 14번 문제인데요. 작년 자위 기준으로는 M38번인데 자 엘니냐랑 라니냐 중에 어느 한식의 강수량 편차입니다. 강수량이 많았다라는 건 여기 비금 안 쳐진 진한 거 미안해요. 바로 가자. 바로 가지 말고 수능 문제니까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풀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갈게요. 엘니뇨랑 라니냐 중 어느 한식이 강수량 편차인데 강수량이 여기 진한색으로 많았다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구름이 천천히 가자. 강수가 많았다라는 건 왜 많이 날까? 구름이 많았다는 거. 그거는 온도가 높아서 저군용구름이 막 있었다는 거. 다시 이쪽 빗금 쳐져 있는 건 강수가 적었으니까 편차가 음수겠죠. 그 말은 구름이 적었다라는 거. 구름이 적었다라는 건 왜 애초에 구름이 적었을까? 온도가 낮아서 상승 기류가 덜 일어났다라는 거.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영역이 온도가 낮은 영역이니까 빗금 쳐져 있는 영역을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온도가 낮은 거죠. 빗금 쳐져 있는 데니까 그대로 빗금 쳐져 있는 데가 온도가 낮으니까 지금 빗금 쳐져 있는 데가 온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데가 강수가 많은 거죠. 얼룩덜룩한데 여기가 강수가 많은 거죠. 즉 온도가 높은 거죠. 여기 오케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문제 보고서 엘니뇨입니까 라니냐입니까? 이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다 라니냐라고 대답 잘 해요. 그죠? 라니냐 맞지? 라니냐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선생님 이거 서태평양 자료잖아요. 서태평양 자료니까 라니냐가 서태평양 온도가 높으니까 이거 무역풍이 강해서 따뜻한 데서 서쪽으로 쳐박아 버린 라니냐네요. 또 마찬가지로 라니냐기 때문에 요 보라색 동태평양 자료가 지금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태평양은 온도 상승, 동태평양은 온도 하강. 그러니까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잘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일단 내면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1 이상인 해역은 즉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은 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하느냐. 지금 그 영역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거의 다 서태평양 자료에 위치하죠. 이거는 서태평양.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 해수면 높이 차가 크죠. 라니냐니까. 남적도 해류가 강하죠. 라니냐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문제 4번. 4번이래. 4번 맞나? 잠깐만요. 뭐야? 38, M38. 아, 미안. 5번이네요. 미안해요. 5번. 답을 잘못 적어왔어. 5번. 니은. 다시 안 적어도 되겠지? 여러분 아까 4번 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5번 맞지? 38. 5번.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5번. 아까 4번 해서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Sorry. 됐죠? 어쨌든 준비해줬잖아, 문제. 근데 포인트는요,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기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한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보세요.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 이상인 지역만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쫙 지워서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 이상인 지역. 여기죠. 이거는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동태평양이냐 서태평양이냐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요 영역은 여러분이 모두가 동의하겠지만은 서태평양 영역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영역을 보시면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 위도가 여기죠. 적도 부근이니까 딱 영도 라인에서 거의 140도 이스트, 진짜 서쪽으로 처박혀 있어요. 140도 이스트, 140도 이스트보다 좀 더 갔으니까 한 150도 이스트보다도 더 동쪽. 그쵸? 그리고 이 문제 우리가 오늘 풀었던 20번 문제에서 나왔던 요 영역,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 여러분 아주 의심 없이 동태평양이라 잘 풀었잖아요. 동태평양 쪽이 강수량이 좀 더 적어서 뭐 온도가 높고 뭐 그러니까 낮고 뭐 그러니까 뭐 라니냐 뭐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 경도를 보시면 대충 160도 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위치가 160도 이스트부터 동쪽이니까 이 그림이랑 겹쳐서 보시면 사실은 동태평양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여기까지 정도 넘어와 있는 거다라는 걸 수능 기출로도 볼 순 있다. 마무리.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뭐 전공에서도 다뤄놓고서는 왜 뇌절을 하고서 저거를 못 건드렸나, 뭐 시험 시간 잡고 푸니까 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저희 동기가 보내준 아주 훌륭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해역이 어디까지 침범되느냐 너무 잘 보이죠. 지금 동태평양 해수가 막 밀려 넘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경도가 딱 제일 끝이 160도 이스트에서 160도 웨스트, 문제에서 딱 여기를 본 거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따뜻한 해수 밀려온 것도 160도 이스트 딱 끝에서 160도 웨스트 딱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건 하필이면 딱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 이 논문 아티클에서도 명확하게 관측 자료는 한 이 정도를 주고 동태평양이라고 하는데 굳이 문제에서 지도도 안 주고 여기 이게 동태평양 자료. 150도 웨스트, 여기가 딱 태평양의 지리적 중심 타히티 섬이 있는. 근데 하필이면 얘보다 얘가 아니고 여기 얘가
지리적 중심보다 서쪽에 있는데 그림을 보니 동태평양 자료네. 근데 그림도 안 주고. 동익의 서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그 동기들한테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자 들어봐. 동경 160도부터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동경 160도부터 서경 160도까지 웨스트 160도 이스트부터 160도 웨스트까지 자료를 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동태평양 자료라고 해석해야 될까 서태평양 자료라고 해석해야 될까 했더니 5명 중에 4명이 서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 경도를 주면은 전공 공부한, 물론 학부 딸이긴 하지만은 전공 공부한 애들도 저 경도 주면은 이거는 서태평양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풀어보셨겠지만 제가 굳이 또 풀진 않을게요. 이걸 서태평양이라고 하고 풀면요, 기니디가 다 땡땡땡이라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진의 의도는 그러면 얘가 답이 없으니까 동태평양이라고 하고 풀어보면은 답이 땅땅 나오니까 이렇게 풀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어떤 출제 방식인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어이없음에 웃음을 지으면서 아유 그랬던 거구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태평양 관측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동태평양이냐? 외워야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퀘이터 적도에서 제일 끝 지점이 한 160도 이스트라는 걸 이번에 틀리신 분들이면 뼈저리게 한번 그냥 배워간다라고 생각합시다. 가자! 동태평양 자료입니다. 그죠? 알잖아. 이거 동태평양 자료잖아요. 그죠? 어느 한식이 관측한 바람의 풍속 편차인데요. 쓱 보셨더니 서풍이 플러스, 저 같으면 실수 안 하게 서풍, 불어오는 쪽이니까 요게 서풍이에요, 동풍이에요? 이게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서풍이죠.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다. 근데 그림에서 봤더니 요만큼이 다 양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서풍이 굉장히 우세했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 무역풍, 동풍 계열의 무역풍이 불어될 지점에서 서풍이 불어제끼고 있다는 건 얘는 지금 엘니뇨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편차,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인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복사 에너지 편차가 0일 때는 그럼 최상부의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이다. 자, 수능이라면 절대 이 문제 안 줍니다. 지우고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천천히. 여긴 지금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래요. 적외선 방출 에너지 편차가, 에너지가 플러스야. 그럼 여기는 적외선 에너지가 많다는 뜻, 적다는 뜻? 적으니까 플러스, 많으니까 플러스가 나왔겠죠. 적외선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됐다는 거죠. 아니 뭐래? 그죠. 구름이 굉장히 갑자기 내가 뇌절해. 잠깐 미안해요. 아니지. 적외선 미안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적외선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구름이 지표면에 찰싹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구름이 지표면에 찰싹 붙어 있는 거죠. 랄랄랄랄라. 위성 영상 해석 영상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띄워드리지만, 적외선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찰싹 붙어 있는 거. 찰싹 붙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5가닥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표가 막 달궈주니까 찰싹 붙어 있다라는 거고,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라는 건 지표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구름의 꼭대기 고도가 낮다라는 거고, 구름이 낮게 발달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해수 온도가 좀 낮아서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 안 했다라는 거죠. 다시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적외선 에너지 자체가 적게 나오니까 편차가 마이너스겠죠. 적게 나온다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구름이 높게 있으니까 얘가 달궈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고도가 높다라는 거고, 구름이 높게까지 발달했다라는 건 아래 해수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합쳐보면 A 시기는 동태평양에서 해수의 온도가 낮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수가 낮은 건 무역풍이 막 불어제껴서 따뜻한 물 다 보내버린 라니냐가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편차가 음수네. 그 말은 온도가 오히려 동태평양에서 높다라는 거니까 동태평양에서 온도가 왜 높을까? 따뜻한 물이 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엘니뇨 시기니까.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B라서 나는 B랑 연결이 되겠죠. 자, 적도북은 160도 이스트에서 160도 웨스트. 우리 이거 동태평양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아, 알고 있었잖아, 그죠? 동태 지역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은 A, 즉 라니냐가 맞느냐? 아니죠. 라니냐가 더 적죠. 나는 엘니뇨 시기는 B,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냐? 맞죠?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식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피는 A 시기, 즉 라니냐 시기가 얕냐? 그렇죠. 답은 4번. 솔직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점이 안 나오셨거나 진짜 100번 양보해서 45점에서 47점 이상이 안 나오신 분들이면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평소보다 좀 뇌절을 많이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해했죠? 20번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어우, 집 가자.